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치과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건강한 치아관리 비법, 잇몸병 싹 사라지게 하는 양치법, 치아관리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가던 치과 이제 거의 가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로 우리 건강의 상징이자 실제로 치아가 건강하다면 건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고 즐길 수가 있겠죠. 이로 인해서 우리 신체가 건강할 수 있게 됩니다. 치아 건강은 건강의 천병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제2의 유의라고도 하고 상당한 질병의 시작이 치아 건강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치아 질병은 근데 잇몸 출혈에서 이렇게 비롯되게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잇몸 출혈은 주로 잇몸 세균인 프라그가 만들어낸 염증이 되겠는데요. 이 프라그는 칫솔질을 꼼꼼하게 해서 치아와 잇몸 사이의 세균을 제거해야만이 잇몸 출혈과 충치의 원인이 되는 프라그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프라그, 잇몸 질환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꼼꼼하게 이렇게 닦아내지 않으면 양치질에서 잇몸과 치아 사이의 이 부분을 꼼꼼하게 잘 닦지 않으면,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이렇게 자, 치아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이제 썩고 곪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이제 치아가 망가지게 되는데요. 자, 잇몸이 시리거나 양치질할 때 피가 날 때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피가 나더라도 잇몸과 치아 사이를 더욱더 꼼꼼하게 양치해서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하는데요. 피가 나면 피가 나는 그곳에 양치를 멈출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더 꼼꼼하게 잘 닦아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면 아무래도 이제 피하게 되는데, 피가 나더라도 더 꼼꼼하게 닦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심지어 치과 전문가가 말씀하시기를, 자, 양치할 때 치아 잇몸까지 온전하게 닦아야 세균이 없어지고, 따라서 잇몸에서 피가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닦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피가 나더라도 잇몸과 치아 사이를 꼼꼼하게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피가 나야 좋다는 뜻은 아니고 그 정도로 잘 닦으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꼼꼼하고 제대로 잇몸을 닦지 않은 경우 입안의 세균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잇몸 뼈까지 녹이는 치주염으로 악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주염으로 발달돼서 점점 뿌리가 다 사가지게 되죠. 이제 이가 완전히 작살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 사이를 아주 꼼꼼하게 잘 닦아라. 치아와 잇몸 사이를 잘 닦아라. 깨끗하게요.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아주 잘 닦아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요. 자, 잇몸과 치아 사이를 아주 깨끗하게 잘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고요. 자, 양치 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위가 바로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입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이라는 것이죠. 이 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치주 포켓이라고 일명 부르는데요. 이 부위 깊이가 2 내지 3mm, 보통 칫솔이 제대로 닿지 않아서 세균 덩어리를 닦아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주 포켓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 바로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음으로써 이제 치아 건강을 근본적으로 해치게 되는 것이고, 세균 덩어리가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균 덩어리를 제대로 닦아내지 않으면 치과 염증이 유발되고, 이 염증은 5mm 이상까지 깊어질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심해질 경우 출혈이 지속되고, 더 큰 출혈은 물론 치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피가 나더라도 좀 더 깨끗하게 닦아내고, 치주 포켓을 바로 터뜨려가지고 깨끗하게 터뜨려서 염증 안에 고여있는 피가 밖으로 나오면서 붓기도 빨리 가라앉고 세균이 없어지면서 염증 부위가 회복되게 되어서 1 내지 2주 사이에 출혈이 멈추고 자연스럽게 치아 건강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치아와 잇몸 사이를 꼼꼼하게 닦는 것은 물론 간혹 피가 날 정도로까지 깊게 잘 닦아내는 것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하게 생긴 염증들은 치과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한 전통적이고 제가 사용하는 핵심적인 천연 잇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또는 소금물 양치와 혓바닥 백태 제거를 위해서
혀클리너를 사용하는 것을 제가 1년 8개월 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는데요. 한마디로 치과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치아 상태가 매우 건강하게 됐는데요. 사실상 저 앞니를 빼놓고는 매우 건강합니다. 앞니는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장난 놀다가 이게 혀가 부러뜨려진 거고요. 그 나머지 치아는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소금물 양치 이후 2년 안 됐지만 지금 상태가 매우 탁월합니다. 그래서 치아로 인해서 문제된 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석 제거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치과 진료인 스케일링 받은 것은 매우 좋습니다. 요즘 이제 의료보험도 돼가지고 매우 싸죠. 그리고 이제 주 1회 정도는 치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소금물 양치는 결과는 그야말로 탁월했습니다. 탁월했는데 문제점이 있었어요. 치아에 거무튀튀한 착색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얀 치아도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좋은 치약을 사용합니다. 주 1회 내지 2회 이내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일반적인 그 치약이 됐든 뭐든 소금 양치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치약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닦아냄으로써 이게 착색 현상 정도는 예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생활인데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착색 현상, 거무튀튀하는 모습은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밝고 참 좋은데 약간 착색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금물 양치는 잇몸 염증 예방과 구강 전체의 건강에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요. 소금의 양은 이제 물 한 컵에 한 수 정도 넣으면 되겠습니다. 한 수저 정도. 한 컵에 한 수 정도를 넣으면 되겠고요. 잘 저어도 소금이 바닥에 있는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을 만들어서 입안을 헹궈내도 좋고요. 소금을 양치할 때는 이제 이거 평상시에 담궈놨다가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담궈놨다가 꺼내서 털지 말고 그대로 그냥 양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약을 바르지 않고 소금물로 양치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고요. 소금물 양치 구체적인 방법은 소금물을 만들어서 여기에 칫솔을 담궈두고 털지 말고 그대로 꺼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소금물은 새로 교체하면 되고요. 가끔 이제 새로 교체하면 되고, 교체 주기는 주 1회 정도, 또는 각자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칫솔은 교체 주기는 각자 판단해야 돼. 1개월, 2개월 정도로 새로 교체하면 좋겠죠. 그리고 월 2회 정도는 전자레인지에 가볍게 소독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2개월 정도 사용한다면요, 2, 3개월 사용할 수 있겠죠. 요즘 칫솔이 매우 좋아서요. 그럴 때는 월 2회 정도는 전자레인지다가 가볍게 약간 소리가 날 텐데요. 한 1분 이내로 소독하면 좋겠다라고 말드립니다. 이때 사용하는 소금은 정제된 꽃소금이 아닌 천일염, 죽염, 암염 등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금물 양치를 만들 때 이제 이 소금을 그냥 꽃소금 사용하지 마시고 천일염이라든지 죽염, 암염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참고로 천일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염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천일염 사용하고 있는데 형편이나 여건이 되신 분들은 죽염이나 암염도 매우 좋다고 그러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첨가할 것은 생강을 찧어서 넣거나 또 생강 가루를 혼합하면 더욱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강 양은 각자 적절하게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생강이 찢는 것이 만약에 불편하시다면 슈퍼에 분말 생강가루가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생강을 이렇게 넣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항상 여기다 담궈 놓으면 칫솔이 이제 소독이 깨끗하게 되고 언제든지 양치만 하면 되겠습니다. 털어내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탁월한 효과를 보이더라는 것이죠. 혓바닥 백태 제거도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혀클리너를 사용해서 백태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은 바로 소금물 양치와 혓바닥 백태 제거입니다. 물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식사 직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소금물 양치와 백태 제거 후 마시는 물은
뇌의 건강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하루의 시작이자 하루 일과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상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혓바닥에 있는 백태를 제거했을 때 그야말로 모든 세균 덩어리가 다 나간 것 같고 기분도 좋고요. 텁텁한 그런 것도 없고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균 덩어리를 다 닦아내기 때문에 그런지 건강에 매우 좋은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 전후에 치실이라든지 치간칫솔을 활용해서 소금을 양치에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치간칫솔 같은 거 이거 활용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마무리 작업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그것은 가끔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 음식 먹은 후에는 가능하다면 양치를 하시고 양치할 환경이 만약에 안 될 때는 가골 입안을 늘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헹궈내는 것은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자, 비타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 모르고 있는 상식 가운데 하나가 현대에는 누구나 다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미네랄이.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데요. 3.5% 균형 잡힌 미네랄은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과학적, 실험적, 논문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미네랄이 매우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50년도에 사과를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먹으면 될 걸 지금은 26개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100개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제 100개를 먹어야 된다는 이제 논문을 이렇게 발표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토양의 산성화라든지 화학비료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미네랄이 매우 부족하고, 예를 들면 1950년도에 사과를 하나를 먹으면 될 걸, 미네랄 해결될 걸 지금은 10개, 20개, 100개를 먹어야만이 미네랄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에 대해서 꼭 챙겨 드시면 건강에 매우 좋은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주제인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을 양치를 하되 잇몸과 치아 사이를 구석구석 꼼꼼하게 피가 좀 날 정도 수준으로 깊게 잘 닦아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가 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피가 날 정도 수준으로 잘 닦아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아와 잇몸 사이를 잘 닦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깊게 닦아냄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지금 주머니 이런 부분들을 세균 주머니 이런 부분들을 잘 털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혀크리너로 백태를 제거하는 것은, 그리고 생활하고 습관했을 때 잇몸 질환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결과적으로 치아 건강을 지켜내고 전체적으로 건강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기본 생활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